1교시형입니다. 백드래프트의 방지 대책을 간단히 쓰시오. 방지 대책에 대해서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폭발력의 억제, 격리, 소화, 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들어가도 사실은 무난합니다. 폭발력의 억제, 격리, 소화, 환기.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네 줄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방지 대책. 그러면 이 전체가 저 같은 경우는 방지 대책을 쓴 거예요. 한번 볼까요? 백드래프트는 어쩌고 백드래프트의 방지 대책으로는 억제, 격리, 소화, 환기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이런 취지죠. 지금 여기에 백드래프트의 개념, 백드래프트의 정의, 백드래프트에 대해서 개념, 정의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제목이요. 없죠? 그럼 결국은 이 전체를 뭘로 인식할 수 있어요? 아, 방지 대책을 다 썼나 보다. 알고 보니까 밑에 폭발력 억제, 격리, 소화, 환기 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눈에 띄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살이 좀 더 붙으면 좋겠죠. 지금 이 정도로는 한 페이지 분량밖에 안 되겠죠. 그죠? 한 페이지 반. 그래서 한 페이지 반을 분량을 늘리려면 여기에 지금 백드래프트의 방지 대책 중 하나로서 화재를 소화하여 폭발로 인한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초기 소화용으로는 스프링클러, 본격 소화용, 연결 송수환 설비 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분량을 늘리는데 뭘로 더 늘릴 수 있어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구성은 뭐고 종류는 뭐가 있고, 연결 송수환 설비의 구성은 뭐고 종류는 뭐가 있고, 연결 송수환 설비의 구성이 뭐예요? 송수구, 배관, 방수구, 방수기구 함이죠. 그리고 종류는 뭐가 있어요? 습식과 건식이 있는 거죠. 스프링클러는요? 구성이 뭐가 있어요? 스프링클러의 구성이 수원,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배관, 배선, 제어반, 다양하죠, 이런 게. 그리고 종류는 습식, 건식, 준비, 일제서식, 최근에 신설된 부합식. 줄 늘어나죠. 이것을 분량을 늘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환기는 백드래프트 방지 대책 중 하나로서 어쩌고저쩌고, 화재실에 환기하는 방법으로는 재현 설비를 설치하거나 배연창을 설치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재현 설비의 종류로는 뭐가 있어요? 예? 1종, 2종, 3종 기계 재현 방식이 있고, 또 뭐 다른 종류도 있겠죠. 거실 재현 설비도 있고, 부속실 재현 설비도 있고. 자, 배연창에 대해서 우리는 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배연창의 대상은 어떻게 되고, 배연창의 설치 시 효과는 어떻게 되고. 특징이요. 장점. 분량 늘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미 쓴 거에 대한 부연 설명. 방폭벽이 뭐예요? 방폭 큐비클이 뭐고, 격리가 뭐고. 그죠? 이 피해라는 말이 나왔는데, 피해의 종류는 또 뭐가 있어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고, 간접피해와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그죠?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량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5가지를 기술하시오. 그러면 종류만 써라는 얘기예요? 설명도 하라는 얘기예요? 설명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일단은 종류 5개를 외우질 않고 있어요. 그죠? 점수가 낮겠죠. 혼합가스의 온도, 혼합가스의 압력, 혼합물의 조성, 난류, 억제제의 첨가. 자, 질소나 이산화탄소 등의 억제제가 혼합기 속에 첨가되면 산소 농도가 작아져 연소 속도가 감소한다. 2줄밖에 겨우 설명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되죠. 더 설명을 뭐 하겠어요? 질소는 뭐고, 이산화탄소는 뭐고, 불활성 가스는 뭐고, 연소 속도는 뭐다. 이런 부연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또 연소 속도도 나눠봐요. 연소가 뭐고, 속도가 뭐냐 이거죠. 속도를 측정하는 건 또 뭐가 있어요? 속도의 단위는 뭐입니까? 속도의 차원은 뭐예요? 그래서 설명은 사실은 자세하게 하다 보면 꼬리를 물고 물으면 설명의 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의 기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줄만 알면 그것을 한 페이지고 10페이지고 쓴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에 붙었습니다. 설명이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한 줄을 어떻게 한 페이지를 10페이지를 이렇게 한 줄을 10페이지, 한 페이지로, 한 페이지를 10페이지로 어떻게 늘리냐 이거죠.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진짜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요. 설명 분량은 그렇게 되면 진짜 폭발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책에는 다 요 정도 돼 있어요, 책에는. 그렇지만 자기 모든 이렇게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빡빡하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아니, 크게 몇 글자 안 들어가면서 한 페이지 반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봤을 때 빡빡한데 한 페이지가 넘어갔네. 이 정도 느낌이 아닙니다. 그걸 목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뭐 한 페이지에 글자 수도 몇 개 안 되고요. 네? 한 페이지도 넘어가지도 않고요. 이런 말을 할게요. 평생 합격할 수가 없어요. 뭐가 남하고 다르냐 이거죠. 한 페이지 들어가는 글자 수가 달라야 되고, 페이지 분량이 달라야 되고요. 또 핵심이 딱딱 들어가야 돼요. 난료, 억제. 그리고 우리는 암기 카드에는 호남물의 조성, 난료, 억제자의 첨가. 이것만 딱 정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쫙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시처럼 공부하고 소수처럼 써줘야 되는 거예요. 화형 일주 한 개의 시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개념, 시험 방법. 자, 한번 봐요. 화형 일주 한 개 및 시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뭐와 뭐만 쓰라고 그랬어요? 화형 일주 한 개가 뭐냐? 시험 방법은 어떻게 되냐? 두 개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봐요. 1번, 2번 이렇게. 끝이잖아. 자, 인하성 고체가 뭐냐? 그럼 인하성 고체에 대해서 제목을 안 준 거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자기가 만들었어야죠. 자, 일단은 인하성 고체가 몇 류예요? 아니면 특수가염물입니까? 만일에 이것을 2류 위험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수가염물이라 생각하고 썼어요. 그러면 동문서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1류, 2류, 3류, 4류 종류를 외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1류, 2류, 3류, 4류의 공통성질을 외우라고 그럽니다. 위험성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성 평가의 종류를 외우라 이거예요. 정성적 평가가 있고 정량적 평가가 있죠. 해조비 정량적 평가에 정성적 평가예요. 정성적 평가에 속하죠. ETA나 FTA는요. 정량적 평가에 속하죠. 그러면 해조비를 설명해라. 그러면 일단은 정성적 평가의 공통을 쓰는 거예요. 정성적 평가의 개념, 정성적 평가의 장점, 정성적 평가의 단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한성 고체의 공통 성질을 모르잖아요. 개별 성질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인한성 고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 이건 2류다. 그러면 인한성 고체의 개념, 2류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성질, 위험성, 2류에 대해서 쓰면 되고요. 소화 방법, 2류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공통을 써도 어느 정도 점수를 맞는다라는 거죠. 아, 트리니트로톨루엔에 대해서 논하시오. 인화수소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리니트로톨루엔이다 그러면 아, 이게 오류구나. 아, 오류의 공통 성질, 오류의 공통 위험성, 오류의 공통 소화 방법. 일단은 쓸 게 있다는 얘기죠. 자, 저합식 이산화탄소 소화설 시스템의 구성 특징을 고합식에 비교해 설명하시오. 저합식만 쓰시오예요? 고합식하고 비교해요? 고합식과 비교죠. 그래서 저합식, 고합식. 만일에 고합식과 비교하시오 라는 말이 없고 저합식만 쓰시오 하는데 이걸 쓰게 되면요, 시간 낭비가 또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표를 써주고 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괜찮은 방법이죠. 자, 스모크 해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스모크 해치가 뭐예요? 이거죠. 자동 지붕 배연구예요. 배연창이 벽에 있는 걸 배연창이라고요. 지붕에 있는 배연창을 스모크 해치라는 겁니다. 기능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 재연 기능이 있어요. 그럼 특징은 뭐겠어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겠습니까? 배연창의 장단점을 써주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스모크 해치에 대한 설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것도 써줘도 되는 거고요. 자, 루프와 그리드식 설비를, 배관 설비를 비교 설명하시오. 그래서 루프가 뭐다, 그리드가 뭐다, 루프와 그리드의 비교 설명. 이것을 이렇게 쓰고 또 시간이 나오다 그러면 밑에다가
장단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미분무의 성능 목표 및 압력 범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제목이 딱 두 개겠습니까? 이제 제목을 한번 논해보죠. 1번 성능 목표, 2번 뭐겠어요? 압력 범위. 이게 아주 좋은 제목이에요. 넘어가죠. 자, 금수화재원 소화약제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아는 거 다 쓰시오 이거예요. 소화약제는 개념이 뭐다? 종류가 뭐다? 소화 성능이 뭐다? 또 하나 뭐 있어요? 어디에 적용된다? 어디에 적용이 되겠어요? 금소화재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소화 효과입니다. 이 소화 효과는 뭐 냉각이겠습니까? 예? 예, 질식 효과죠. 보통 일반적으로 덮어서 끄는 거예요. 덮어서. 그래서 대표적인 금속 소화용 소화약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말은 뭐래요? 드라이센터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자, 열의 축적과 열의 발생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시오. 열의 축적의 인자, 열의 발생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암기 카드를 통해서. 그래서 열의 축적에 영향을 주는 인자 1, 2, 3, 4. 열의 발생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1, 2, 3, 4. 이런 종류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 카드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발열량에 대해서 설명이 한 줄이죠. 핵심만 써놓은 거예요. 교재는 보통 이런 식이에요. 자, 발열량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발열량에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저위 발열량과 고위 발열량이 있어요. 저위 발열량은 뭐고 고위 발열량은 뭐예요? 이런 걸 설명해 주면 벌써 한 두세 줄 넘어가죠. 저위 발열량을 진 발열량이라고 합니까? 고위 발열량을 진 발열량이라고. 저위를 진 발열량이라고요. 고위 발열량은 총 발열량이라고 합니다. 전체 발열량. 벌써 또 한 줄 또 썼잖아요. 발열량에 관계돼서 쭉 써주면 또 분량이 늘어나고요. 온도에 대해서 또 쭉 써주면 또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온도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게이지 온도가 있고 절대 온도가 있죠. 게이지 온도의 종류로는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가 있고, 절대 온도 종류는요, 켈빈 온도와 랭켄 온도가 있죠. 또 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있죠. 기본. 온도가 뭐고, 온도의 종류는 뭐가 있고, 이런 걸 좀 알았을 때 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공부하다 보면 뭐 쓸 말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 걸 다 쓰는 게 기술사 시험이에요. 야, 이거 써도 될까 말까? 당연히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쉬운 걸 당연히 쉽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촉매도 있는데 촉매 종류에 대해서는 또 쓰지 않았어요. 촉매 종류는 뭐가 있어요? 정촉매와 부촉매가 있죠. 정촉매를 쓰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커져요, 적어져요? 작아져. 부촉매를 쓰면 커지고. 이런 것도 설명이잖아요. 자, 방화의 단계별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것도 외워야죠. 1단계 화재 발생 억제, 2단계 가해물 제한, 3단계 화재 감지, 4단계 연소 확대 방지, 5단계 피난.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누가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5단계를. 자, 본질 안전 방법 구조에 대해서 아무거나 다 쓰라. 그죠? 부합식의 정의, 특징, 구성. 우리가 구성의 종류가 이렇게 수원, 가학성수단체 와 많아요. 그죠?